여자를 아주 좋아하는데 여자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 무서워서 피합니다. 아 여기 있잖아 19번. 아 깜짝이야. 선생님 갑자기 거짓말하길래 깜짝 놀랐네. 선생님 겁이 없잖아 선생님. 그래서 여자가 무서워. 그래서 여자들은 너무 잔혹해. 뭐야? 선생님 여자는 남자에게 나갑니다. 맞아. 모든 책임은 다 남자에게 있어. 자비가 없어 자비가. 지밖에 몰라. 라자면 20번째 시간. 20번밖에 안 됐나? 그러게요. 한 100회 한 것 같은데. 100회는 했지. 근데 네. 시즌 3이 시즌 3. 아 시즌 3이 20번째구나. 2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죽지 않은 돌고래입니다. 안 죽었니? 아직 안 죽었어. 진짜 죽을 뻔했어. 아직 살아있네. 아직도 개편 중이신가 보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낯선이고요. 개편 때문에 욕 졸라 처먹고 있다면서. 그러니까요. 퇴근도 못하고. 예, 참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네, 저번 주는 김창규 때문에 방송을 못했죠. 네가 여러모로 민폐를 끼치는구나. 뭐 니도 좋아했잖아. 네가 먼저 우리 하지 말까 이랬잖아. 어디서지 내 기억 못할 줄 알고. 내가 언제? 우와? 네, 여러모로 저희 팀 모두가 상태가 안 좋아서 한 주 그렇습니다. 쉬고 왔습니다. 네. 네. 지금도 뭐 상태들이 별로 좋지 않네요. 아, 근데 진짜 진짜 얼굴들이 다 정말 감기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거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감기 걸렸어요. 걸렸어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독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독감은 아닌데, 근데 정말 좀 나을만 하면 또 재발하고 면역성이 너무 이렇게 저질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은 근데 목소리가 훨씬 괜찮아지시네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좀 있으면 또 바로 나빠질 겁니다. 계속 말을 하면 예. 나빠지기 전에 빨리 하다가 끝내야 될 것 네. 같네요. 네, 주가마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어우 스마트하네. 네. 휴대폰으로 하시네요. 제가 오늘 나오다가 컴퓨터 앞에 해놓은 거 안 들고 갔다 해서 다시 집에 갔다가 왔으면 정신이 없어요. 네. 짧고 간결하게 네. 정률주를 준비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정률주 특징. 성품이 뛰어나고 발정과 결실이 전체적으로 조화롭다. 일주만 봤을 때는 평생 재물운과 인복이 있다. 자상하고 사람됨이 좋은 대신 이용당하기도 쉽다. 용모가 단정한 편이 많다. 금전적인 궁핍은 없으나 과도한 지출로 고민할 수 있다. 부모 덕은 있을 수 있으나 형제간의 우애는 그닥 두텁지 않다. 도화가 있어 예술가가 많다. 이게 정률주로 서칭하면 나오는 뭐 기본적인 특징들이고요. 장점이라고 꼽는 것들은 첫째, 순진하고 천진한 면이 있다. 둘째, 배우자 복이 있다. 남자의 경우 특히 처복이 있다. 셋째, 여자는 남편을 잘 보살피는 편이다. 넷째, 자녀 복도 괜찮은 편이다. 다섯째, 지혜롭고 두뇌가 명석하다. 이거 다 좋네요. 네, 다 좋더라고요. 장점만 예. 하시는. 하지만 당연히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 단점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정률주 같은 경우는 단점이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오. 재성 혼잡이라서 네. 남자는 네. 첩을 줄 수 있다. 네. 이것도 장점에 넣으려다가 단점에 넣었습니다. 약간 장점인데요. 네? 강호 선생님이라고 하는 방송이니까 이것도 장점에 들어갈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둘째, 꼬면 여자들도 첩에 해당하는 말이 뭐 있어? 그러게요. 남자 이거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촉이라고 합시다. 촉이라고. 촉을 데리고 만들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하다. 그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음. 네, 계속해 주시죠. 둘째, 화가 나면 매우 무섭다. 셋째, 결벽증과 강박증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외모는 찾아봤더니 전체적으로 수려한 경우가 되게 많대요. 여기에서 유명인들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네. 유명인이 꽤 많이 나오는데 네. 아이유, 장동건, 남상미, 쯔위, 판빙빙, 장백지, 그리고 또 요즘 잘 나가는 개그맨들인 박나래, 안영미 등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안영미가 정유일주구나. 안녕히 좋으세요? 정유일주 내가 유일 김혜수 다음으로 좋아하는 연예인이 안영미인데. 안녕이 너무 웃기죠. 나는 개그맨이 그렇게 사람 웃길 수 있다는 게 처음이었어 내 생에. 이건 너무 재밌어요. 딱 강원 쌤 스타일이신가 보다. 굉장히 그냥 지적으로 웃기잖아. 약간 콩깍지가 씌으신 것 같긴 한데. 김혜수 안영미 약간 연결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안영미 그게 씨 나야. 날 파악하려고 하지 마. 나도 파악한대. 김혜수 안영미.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오해가 없으시도록 두 분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물론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스마트합니다. 거의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이 정유라는 글자가 사실은 옛날부터 임신보다 더 기명으로 꼽혔던 글자입니다. 왜냐면 글자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게요. 일지가 이제 편제를 하다는 거는 이제 많은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장생지라서 그 재능의 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재물은 조금 부동적이에요. 편제지만 말씀해 주신 게 재물로는 있는데 지출이 많아서 지출도 많고 또 이제 어릴 때의 환경에 따라서 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 편이긴 한데요. 또 뭐 이렇게 좀 어릴 때 좀 유복한 경우면은 오히려 중년 이후에 좀 차가 좀 있구나. 빈궁한 경우가 많고 좀 어릴 때 좀 힘들었으면 좀 이후에 중년 이후에 어쩌면 많은 경우가 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사실은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재물량 보존의 법칙인가요? 예, 그런 것이 있고요. 일단 또 명석합니다. 이 일지 편제자치고는 굉장히 명석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 유금이 이제 문창기인의 천을기인이 놓였기 때문에 만약에 일지가 충되지 않는다면, 충형 공망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굉장히 깨끗한 총명함이 있죠. 다음에 이제 우리 죽돌도 이렇게 밝혔듯이 정유가 굉장히 인물 이제 미남형이 많습니다. 참고로 선생님 저는 정길주 아닙니다.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지. 조용해. 모르실 것 같아서. 뭐 이게 이제 뭐냐면 오밀조밀한 것보다는 참 호남이다, 미남이다. 그래서 이게 여자는 좀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되게 달라요. 아이유, 남상미, 박나래, 안영미. 그러니까 좀 약간 여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약간 보이시한 느낌이 있는 경우가 많고, 혹은 좀 굉장히 남자같이 생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급한 그 셀럽 중에서는 또 정유일주가 또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 딱 말하면 정유일주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변호사 출신으로 서울시장 지내다가 계기면서 지가 때려치운 사람 있잖아요. 예, 우리 종수님 친구죠. 오세훈. 오세훈 시장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재능적인 정유일주. 그러게요. 맞아 들어가네요. 그분이 정말 화가 나면 무섭죠. 직도 때려치시는 분이라. 그럼 첩이 있으신 건가요? 촉이 있겠지. 촉이. 남자친구가 만나보지 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냥 슬쩍 찾아봤는데 첩에 대응하는 말은 참 이게 예전엔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수기 PD님 말대로 참 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한국에는 또 없으니까 여자로 하면 굳이 정부라고 해야 되겠네요. 정부. 기둥서방 아니에요. 어쨌건 이렇게 숙제를 오늘 그럼 점수가 좀 꽤 높겠는데요? 아니 뭐 정유일주는 원래 좋은 말들이 좀 많아서 일지 장생하고 천을기인을 낳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좀 약간 좀 인정받는 일주가 정유일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단점 나오나요? 이게 충이나 아까 말했듯이 충이나 충형에 걸리게 되면 사실은 그 모든 장점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 근데 보통 귀인이 있는 일주에 일주는 아니라 이 주에 충이
있으면 이제 네. 좀 무효화된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시는데 충이 있는 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근데 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먼 글자를 끌어와서 그렇죠. 합으로 되면 그걸 이제 뭐 합거라고 합니다. 합거. 이제 굉장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머리 아파요. 근데 X와 Y가 근데 이제 똑같은 이제 그 신살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충이 났을 때 더 활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마같이. 더 난리가 나죠. 충을 오히려 반기는. 역마가 합이 되면 사실 역마의 기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반대군요. 네, 묶이니까. 하나 지금 사나이가 장도를 떠나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막 도포자를 잡고 갖다 주고 이러면은 뭐 그거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천은이나 천덕, 월덕 같은 이제 개인들은 충이나 현, 공망 이 세 가지가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무효화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오히려 그 반대편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화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약간 어떻게든 뭘 끌어서 합을 좀 시켜야겠네요. 민감하게 봐야 됩니다. 좀 중요하게 쳐다봐야겠네요. 저 왜 뭐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대표 사연인 분이 일지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쟁충이죠. 양쪽으로 월지 시지에 묘자가 떡하니 있어가지고 요분의 사연을 더 재밌는 거는 부인분의 일지도 묘목입니다. 정묘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충이 이렇게 이 유금이 그냥 저는 이 사연을 이제 다듬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마치 일본과 청나라와 러시아 삼국으로부터 위협받는 구한말가의 운명 같다고 할까? 풍전등하네요. 이제 그 충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약간 이해가 되거든요. 그 사연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상승내공님이 남겨주신 사연이 대표 사연으로 채택이 되셨고요. 이분이 1979년 3월 31일 양력입니다. 묘시생이시고요. 김인년, 정묘월, 정유일, 계묘시이십니다. 지금 결혼을 하셔서 둘째까지 보셨고요. 소개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면 노유진 정치카페를 통해서 저희 라자명을 알게 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명리 책도 사서 읽으시고 멤버십 가입도 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했는데 사는 게 바쁘셔가지고 잠깐 잊으셨다고 해요. 근데 요즘 정유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명리 책을 들여다보게 됐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의 특징, 정유일주 특징에 대해서 20가지 정도를 번호를 달아서 남겨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힘든 사연 좋습니다. 저도 요즘 힘들기 때문에 같이 동지를 느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말도 없고 내성적이지만 친해지면 말이 많습니다. 즉 일상적으로는 매일 보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므로 외향적이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둘째, 혼자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하며 인간관계 맺는 것 귀찮아하고 단체 생활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셋째, 친구가 없고 만들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습니다. 넷째, 간섭과 잔소리 정말 싫어합니다. 반대로 편안한 관계에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좀 성가신 타입이네요. 본인은 싫어하는데 내로남불이네. 그러게요. 다섯째, 진지한 것을 추구하지만 타인들에게는 재밌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재미없답니다. 아재 개그를 많이 하시네. 여기서부터 좀 안 될 것 같은데. 여섯째, 항상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며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 강박적으로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박 나오네요. 여덟 번째,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는데 권력이나 힘에는 굴복합니다.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은데. 되게 자신을 잘 보시네요. 지혜가 있으시네. 분노하라. 아홉 번째, 자존심 강하지만 이득이 없는 상황이면 자존심 고이 접습니다. 열 번째, 목표의식, 성취의식, 자신감, 책임감이 매우 강한 편이나 매우 게으릅니다. 그래서 일을 망칩니다. 그럼 뭐야? 아니 앞에까지는 되게 지혜롭고 두뇌가 그러니까. 명석하다는 특징을 갖고 계셨는데 갑자기 게을러지시네요. 그럼 계속 가봐야겠어요. 네. 11번째, 스케일이 작습니다.
겁도 많고 배짱도 없고 벌리는 일의 수준이 미천하지요. 12번째, 소소한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헌데 큰 거짓말은 못합니다. 13번째, 매사에 불만 매우 많고 분석적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편입니다. 14번째, 관점이 독특하여 나름의 논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편입니다. 15번째, 욱하는 성격이 좀 있는데 어떨 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무섭다는 특징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그러게 오늘 좀 많이 겹치네요. 네. 16번째, 먹는 것과 잠자리에 있어서 예민하고 까탈스럽습니다. 17번째, 외모 꾸미는 것에는 관심이 없지만 화려한 것에 대한 로망은 품고 있습니다. 18번째, 인복, 인덕 없습니다. 19번째, 여자는 아주 좋아하는데 여자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 무서워해서 피합니다. 마지막, 강원 선생님한테 조언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20번째, 만나본 여자가 대학 때 좀 사귄 친구와 지금의 아내가 전부. 여자 관계가 깨끗합니다. 이분은 본인의 의지로 깨끗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렇게 20가지 정도를 나열을 해주셨는데 그 죽돌님 숙제해 오신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 많네요. 그러게요. 네. 오늘은 거의 만점이네요. 네. 뭐 그중 네? 점수를 안 매고 갔구나. 셀프 채점을. 네. 대충 만점이라고 치고 그러면 제 인생이니까 이제 제가 매기겠습니다. 남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20가지 중에 죽돌님이 소개 안 한 어떤 정유일증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상승내공님의 경우에는 좀 약간 독특한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완전 정유일증 표본을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일주만으로는 그 사람의 특징을 사실은 기본적인 요인들만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정유일주가 되면 아무래도 일지가 편제기 때문에 신약이 사주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의 경우는 이제 거의 신강에 가까운 중화이기 때문에 독특하시군요. 정화일주가 이제 일지는 6월입니다만 묘월 묘시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 강한데 또 이렇게 일지와 충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 정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지미토가 이제 또 묘목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굉장히 불행 중단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정율주의 어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반쯤은 유사하고 정율주의 통상적 특성에 부합하고 반쯤은 안 맞는 거죠. 그럼 10개 정도는 맞는데 10개 정도는 이분만의 특성, 이분 명식의 특성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굉장히 길게 일대기를 현재까지, 그러니까 유년기에서부터 현재까지를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유년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구김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 무협 소설에 빠져 살다가 갑자기 명문대가 가고 싶어 고3 한 해 공부에 올인. 저질 체력과 나쁜 머리 탓에 수도권 4년제 전자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20대 전공은 사랑했을 때 학업은 소홀했고 무협 소설 작가가 되고 싶어 기성 작가들과 어울리며 창작했지만 모두 실패. 시간만 날렸습니다. 체력도 저질이고 단체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커 군대 가기 싫었습니다. 휴학까지 해가며 군입대 연기를 반복했고 휴학 기간 중 자격증을 따서 병역 특례업체 취직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 작가로는 전혀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꿈을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엔지니어라는 직업에 흥미를 가졌죠. 군대까지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니 28살이더군요. 늙은 복학생이었습니다. 취업 공부에 매진했으나 원서 쓰는 족족 모두 낙방, 좌절을 반복한 뒤 전략을 바꿔 목표를 공기업으로 바꿨는데 이상하게 잘 풀려 두 번째 시험 본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가을 학기 졸업 전 입사를 거의 확정하였고 그해 겨울 회사 하나 믿고 여친과 결혼했습니다. 29살, 첫 발령지는 충남의 소도시, 사택 입주하였고 부부 합산 단돈 70만 원으로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설명하자면 길고 긴 어둠이 있었지만 누구나 겪는 젊은 시절의 성장통을 운 좋게 이겨내고 20대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였지요. 30대 그리고 정유년. 결혼하고 몇 년은 좋았습니다. 예쁜 아기도 낳고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하던 중 인생의 굴곡이 시작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문제를 일으키셨죠. 돈 문제입니다.
이 여파로 우리 부부 사이도 힘들었는데요. 근본적인 관계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의견 충돌이 잦았습니다. 결국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주도로 정근을 가기로 했습니다. 가족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끼리 조용히 살아보자는 취지였죠. 그동안 모은 돈 다 털고 대출을 받아 제주도에 낡은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이번엔 없는 돈에 무리하게 산 아파트가 문제였습니다. 하자 투성. 수리비도 많이 들어갔고 수리하는 동안 우리 가족은 숙박업소에 자거나 비좁은 방에 짐을 모두 몰아넣고 간신히 몸만 눕혀 자는 나날이 지속됐죠. 그나마도 제주 집값은 폭등하는데 어떻게 이 집만은 피해가는 것인지. 평생 가난을 달고 살았고 어렵게 시작한 결혼생활. 악착같이 모아 7년 만에 겨우 작은 집 하나 구했건만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지 아프고 슬펐습니다. 반면 제주 생활은 좋았습니다. 제주에 와서 바쁘지 않은 부서에 배치됐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커리어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많았고 아내와 사이도 좋아졌고 2년간은 함께 미친 듯이 배드민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유년 버라이어티한 해였습니다. 1월 문제의 집을 팔고 이사하기 위해 섣불리 1억 5천만 원을 신용대출 받았다가 이사는커녕 1년 만에 잔고가 4천만 원 나왔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 리모델링했다가 업자 잘못 만나 집을 더 망쳤죠. 몇 년간 지속적으로 자라던 코 표면에 물혹 같은 것이 있었는데 크기는 컸지만 통증이 없어 그냥 뒀다가 통증이 생겨 병원에 갔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뇌로 전이된 악성 종양일 수 있으니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좋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한동안 침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뇌로 전이도 없고 양성 종양이어서 지난 3월 수술했고 종양 제거 후 생긴 코 속 빈자리가 너무 커 복원 수술을 했습니다. 귀리 연고를 이식하여 심었고 육지로 병원 다니고 수술까지 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에서 이를 일반 성형을 잡아 보상을 안 해주었죠. 이상한 병에 걸린 것도 심적으로 우울했는데 보상을 못 해준다니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4, 5월에는 회사에서 5주 동안 유럽 연수를 갔습니다. 가기 전에는 장밋빛이었는데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5주는 정말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많은 돈을 쓰게 되었죠. 5주 유럽 연수를 다녀오니 아내가 임신 6주라고 하더군요. 멘붕이었습니다. 둘째가. 큰애가 10살인데 언제 핏덩이를 낳아 기른단 말인가. 그래도 생겼으니 낳아 키워야죠. 복귀 후 본격적인 회사 업무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집은 여관에 불과, 체력은 방전, 마음은 갈기갈기.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디자인된 것이길래 이런 지옥을 맞이하게 된 건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제 성격도 한몫합니다. 선후배, 직장 상사, 심지어 본사에서까지 일 잘한다고 하니 멍청하도록 일에 올인하고 있죠. 그런데 실상 제 스스로는 제 수행하는 업무가 모래성 같습니다. 워낙 일이 많으니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는 시기 아니면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 저를 보는 것 같죠? 짬짬이 집의 리모델링 후유증을 스스로 바로잡기 위해 셀프 시공을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집을 비우고 진행하기로 하고 월세 집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12월 8일 둘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축복받을 일이고 아기가 너무 예뻤지만 저는 점점 더 방전되어 갔습니다. 출산 육아 이후 복귀한 회사에서 거의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제는 업무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감기까지 걸려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회사와 아내가 입원한 병원을 오갔습니다. 출산 후 아내의 회복 한약을 지으러 한의원에 갔다가 저도 진맥을 보니 한의사가 맥이 여자 맥이고 힘이 하나도 없다. 여자 맥은 뭐죠? 그러게요. 뭐 좀 약하다는 얘기. 해동이 있나? 약을 지었습니다. 제 약이 더 비싸더군요. 아내 태연과 함께 둘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신생아를 집으로 데려왔으니 거의 비상 상황이었지요. 그렇잖아도 방전된 체력인데 1시간마다 울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리모델링이 안 끝난 채 비어있는 옛집과 업무 지옥, 갱신이 다가오는 대출, 그리고 철 모르는 초딩 한 놈과 나온 지 20일째인 핏덩이, 나이 먹고 애를 낳아 아직 기력이 회복 안 된 불쌍한 아내, 도와주는 친인척 하나 없는 제주, 해가 바뀌는지도 모른 채 현장에서 말도 안 통하는 인간들 데리고 업무를 뛰고 있는 나. 사는 게 두렵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확신은 합니다만 오늘이 두렵고 내일이 두렵고 내년이 두렵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특별하게 뭐가 하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지금 힘들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 업무가
처음에 이제 제주로 내려갔을 때는 굉장히 편안한 그 부서의 업무를 맡으셨는데 그 부서에 있으면 승진 같은 게 안 된대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거기에 가셨는데 그 이제 후배들이 진급을 해서 상사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부서를 옮기셨대요. 네. 미래를 좀 준비해야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업무가 엄청 과도해지신 것 같은데 집도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지금 대출이 1억 5천이면 네. 아이고야. 네, 월급은 또 정해져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아기도 또 둘째도 태어나고 본인 몸도 안 좋으시고 아내분도 출산에 힘드실 텐데 네. 그래서 막 여유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뭔가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적으시면서 지금 질문을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눠서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정유년에 유독 왜 이렇게 힘들었나 명식을 보셨는데 네.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요게 첫 번째 질문이셨고 네. 두 번째가 원국에 이제 뭐 쟁충 그 지지 쟁충도 있었지만 총 충이 10개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10개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본인이 갈피를 못 잡아 하시는데요. 충이 많아서 그런지 항상 정신 상태도 복잡하고 현실 세계에서도 깔끔하게 진행되는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요 부분도 좀 읽어봐 주실래요? 결과가 좋고 나쁨을 떠나 반드시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어떤 결론도 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머릿속이 항상 복잡하고 마음이 혼잡합니다. 정유년처럼 다방면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땐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제가 또 일이 조금만 풀려도 쉽게 앞일을 낙관해버리는 편이라 극단적인 선택 자체는 절대 하지 못할 인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충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010년, 2011년 어머니 문제로 엄청 어려웠는데 문제는 그대로지만 시간이 지나 잊혀지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롤러코스터를 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내가 사람이 좋습니다. 저한테 맞춰주는 거겠죠. 어쨌든 원국의 과다한 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당히 불안합니다. 더구나 이번 개해 대우는 개수 탓에 쟁충에 쟁충이 되어 충이 3개나 더 늘어났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글자가 다 음으로 돼 있어요. 네. 8글자가. 네. 그래서 조우가 차다고 느껴지신다고 하는데 건강 쪽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또 읽어봐 주실래요? 조후가 차가운 것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저는 365일 중에 300일 정도가 몸이 아픕니다. 이게 저거든요. 어떻게 살아 그러면? 제가 이게- 이거 되게 정말 그럴 수 정말 있나요? 정말 몸이 좋을 네. 때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 같은 느낌. 네. 100번 이해합니다. 비염과 소화기관 문제 정말 살기 싫을 정도. 몸이 차갑고 몸 자체가 온도에 예민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여름 2달 정도만 컨디션이 좋고 환절기나 겨울에는 그냥 마지 못해 삽니다. 성격이나 식습관, 생활습관이 분명 크게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이 두 질병은 태어날 때 이후로 계속된 것 같으니 확실히 차가운 기운을 받고 태어나서 더욱 그런 것 아닐까요? 병존하는 정화로는 이 차가운 조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가족이 없는 총각이었다면 동남아 가서 살고 싶네요. 참고로 저는 177cm, 60kg입니다. 적을 땐 58kg, 고등학교 2학년 땐 175cm에 65kg로 최고 몸무게였습니다. 65가 최고 몸무게셨다고요? 살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부럽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용신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역시 뭐 충이 많고 하다 보니 용신 잡는 것도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지금껏 살아온 동안 항상 그놈의 돈의 부재로 머리를 썩혀 온 탓인지 유금 편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공격하는 정화나 당하는 묘목도 강한 힘은 아닌데다 지장간의 경금, 신금이 있어 완전 마시간 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항상 돈 문제로 고민하고 살아야 하는지 이런 면을 보면 금을 용신으로 잡아야 할까요? 제가 상당히 게을러 많은 문제 만듭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실하고 부지런해 보이는데 저는 게으름과 나쁜 머리가 저의 어려움을 자초한 부분이 많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연주연지의 2개의 식신 때문인지요? 이번 대운에 다시 천간의 개수가 와서 충이 늘어났고 지지에는 해수가 와서 해묘미, 삼합이 2번이나 생겼는데 이 복잡한 대운이 어떻게 작용한다고 분석해야 할지요? 현실적인 질문 하나는 지금 소유한 집이 정말 골칫덩어리인데
내년이 무술년 상관으로 편제가 도움을 받는 세연인데 이때 집을 파는 게 좋을런지요? 이제 부동산적인 것도 네. 질문을 해주시네요. 한때 왜 네. 저기 강프로님이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특강을 짧게 했었거든요. 네. 방송에서. 네. 그것 때문인지 부동산 관련해서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마지막에 훈훈한 내용 마무리하고 또 상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원국에서도 용신을 잡아 예측 불가능한 삶을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강원 선생님의 명리학 이야기 중에 운명이라는 단어의 운이라는 글자가 운전이라는 뜻이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매우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명리학 공부를 열심히 하여 비록 제 자신의 명식이 흡족하지 않더라도 때에 따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타고난 게으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데. 네. 일단 게으름에 대해서 또 네. 본인이 자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에 게으름 벗어나지 마세요. 네. 정말요? 이런 분이요 게으름에서 벗어나면은 제가 볼 때 오래 못 삽니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이 게으름이 그냥 진짜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게으르다는 것은 두 가지의 덕목이 있죠. 하나는 세상의 사물을 굉장히 찬찬하게 보는 능력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KTX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면 기억에 남는 풍경이 하나도 없어요. 네. 유진이 빨리 가죠. 뭔가를 보고 음미하려면 천천히 걸어가야죠. 네. 약간 선생님 자기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가봐야 빨리 가봐야 일찍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일지식신.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사람이 게으른 건요. 사람 다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할 수가 없을 때는 게을러야죠. 그러니까 부지런하려면 체력도 있어야 되고요. 네. 의지도 불굴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이 막 게으르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상사이자 CEO가 머리는 나쁘고 부지런한 CEO입니다. 이건 지 혼자 조지는 게 아니고요. 밑에 애들 잡아요. 예. 그렇죠. 답답하네요. 엄청 일찍 출근해서 엄청 늦게 퇴근하고. 그거 하는 일은 별로 없고 예. 사람만 잡는 거죠. 예. 그래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도 다 우주의 산물이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지금 이 어릴 때부터 비염을 비롯하여 수많은 걸 달고 있는 사람이 뭐 진맥을 해도 여자 진맥이 잡힌다는데 부지런까지 해보세요. 픽 쓰러지죠.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요즘에는 막 건강이 되게 좋은데 이분처럼 늘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30 중반 이제 돼서 내가 게으른 것이 이 체력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더 하고 싶어도 할 있어. 기운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남에 비해 게을러지는 것 같은 되게 상대적인. 네. 근데 이제 요즘엔 컨디션이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뭘 더 하게 되고 예전보다 훨씬 더 하루를 활용하는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체력도 그 게으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구나. 그럼요. 특히 자본주의는요. 모든 여자를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렇죠. 모든 노동자들을 자기가 게으르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회 가치를 좀 이상하게 바꾼 거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막 야근을 해야 일을 열심히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마치 그런 것을 굉장히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돈을 못 벌고 가난하게 사는 건 네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노력 안 해서 그런다. 노력 안 해서 그런다라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사실은 세뇌를 시키죠. 제가 볼 때 북한의 세뇌보다 더 나빠요. 그러네요. 그게 현혹된 시스템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그 얘기는 이제 그렇죠. 그 정도 할까요? 계속 이게 북한이 나오고 살짝 걱정이 되는데 적절히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참고로 지금까지 게으른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성실한 분의 말도 들어봐야 되는데 누구보다 게으르신 분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이건 가려 들으셔야 돼요. 근데 어쨌건 명리적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이 게으름이 명리적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식신 때문인가 연주에 그런 영향도 좀 있나요? 나오겠지만 이분은 바로 그 식신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신이 희신이거든요. 토가의 신이시구나. 그러면 용신은 금이죠.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자, 이제 바로 그 금이 문제다 이겁니다. 저 강원 선생님이
정확하게 저랑 생각이 지금 일치하셔가지고 다행입니까? 다행이니까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제가. 요 몇 주간 약간 대결 모드가 있었는데 네, 아쉽네요. 예. 제가 작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술년이 되면 그때 누군가가 물었을 때 명리가 무슨 이렇게 뭐 사회 전체 체제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굳이 무술년이 되면 남북 화해 국민에 들어갈 것이다. 네. 네. 그러게요. 무서운 속도로 지금. 네. 그렇듯이 이제 이 지산선이나 나하고도 이제 점점 무술이 좀 토에 대해서 설명하실 줄 알았는데. 이 정류의 대결의 구도가 끝나고 이제 화해와 화합의 분위기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는 몰랐지만 두 분이 사이가 매우 나빴어요. 그러셨구나. 연기하신 거였구나. 그렇습니다. 친한 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막년에도 안 했나요? 맞다, 선생님 왜 막년에 안 해요? 맛있는 거 안 사줘요? 다 아파가지고 지금 골고 하는데 뭐 막년에 제가 막년회를 자꾸 제가 맛집을 가서 뭘 이렇게 사드리겠다 몇 번 제안을 했는데 여기 앞에 계신 PD님이 맞아. 아프고 바쁘고. 아니 근데 솔직히 뭘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자고 싶어요. 아니면 멍을 때리거나 그냥 아무 생각. 요즘엔 꿈에서도 일하거든요.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요. 막 꿈에서도 바쁘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점점 자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이 회사 사장의 눈치 모르겠지만 그놈이 돈 맛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사장님은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 몰라요. 그냥 저희가 좋아서 이러고 있는 거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야, 네 아직 우리 사장님 모르시는구나. 우리 사장님 얼마나 비상한데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지. 그분이 얼마나 보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데. 욕 들을까 봐 두둔해 주는 거잖아. 아니 그분의 욕 들으면 우리가 피곤하다고. 일단 점점 수기가 나선 PD가 점점 자본주의가 원하는 인간의 영혼을 그러게요. 수기야 너 무신일주야. 정신 차려. 일지직진이야. 정신이 안 돌아오네. 다시 자신의 본질을 되찾아. 너무 오래 이 직장에 있었던 것 같나? 어쨌든 뭐 막년에는 안 했으면 우리 시무시라도 해야 된다. 전 재작년에 너무 맛있게 줬거든요. 곧 한번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진짜 저부터가 입맛이 없어요. 저도 먹는 게 너무. 너무 막 한 달 넘도록 이렇게 아프니까 진짜 딴 거는 몰라도 입맛과 성욕이 떨어지네요. 성욕까지 굳이 말씀 안 하셨는데 투머치 인포메이션 같은데 강원생님 성욕까지 뭐 뭐 별로 안 궁금한 거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강원생님 성욕 떨어지다. 안물안궁이라고 하죠. 또 저희가 얘기가 샜는데요. 용신이 금이라는 것에 합의를 보셨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금이 굉장히 뭐랄까요? 좋은 작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소위 말하면 협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의 협공이라는 게 어떤 외부적인 상황 말고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이제 감정이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죠. 네, 감정이 이제 편인이라는 어떤 생각의 어떤 크기가 자기의 현실의 욕망을 못 따라가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게으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게으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은 많은데 그것을 실천을 못하면 게으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분은 편인이 굉장히 너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현실적인 것을 생각이 자꾸 억누르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되게 게으르다라고 느끼게 되고. 지금 글을 사실 한 반 정도 줄인 거거든요. 같은 내용을 설명하실 때도 엄청 기세요. 같은 단어가 반복되거나 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설명하시거나 그리고 부분 지금 잘라져 나갔지만 어떤 일들을 설명하실 때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한다가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특히 지금 계대운이잖아요. 이게 대운이 이 갑자대운에 비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갑자대운에 왜 참 좋았냐. 이분의 인생에서 가장 꿈결같은 시간. 이 갑목이면 귀신인데 구신인데 왜 좋았냐면 이 갑기 합토가 됐거든요. 구신이 희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뜻하지도 않게 시험에도 붙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너무 아름다운 신혼을 보냈어요. 특히나
특례 입학했을 때 IMF였는데 완전 천운이었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이 감목의 역할이거든요. 공기업도 가셨고. 근데 이제 이 계해가 좋지가 않은 것이 사실 계해는 이제 그냥 이분에게 관한신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건강도 좀 지킬 수 있고요. 자기 자리도 지킬 수 있고요. 뭐 승진은 못해도 잘리진 않는데 문제는요 이 해수예요. 이 해수가 와서 가뜩이나 그 용신 유금을 공격하고 있는 묘목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해묘미 삼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한신이 또 구신으로 바뀌었으니 이때는 그냥 기구신 대운보다 더 나쁘죠. 전락했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질이. 그래서 사실 이 계대운이 이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이다. 근데 보면 되게 자잘한 그 불운들이 많은데 뭐 치명적인 건 없으시다고 본인이 또 직접 설명을 하시긴 하셨거든요. 계속 그렇게 막 이 잽으로 공격을 받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이건 이제 1번과 2번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데요. 네, 정유년은 힘들고 이분의 원국은 참 괜찮습니다, 사실. 틀 자체는. 왜냐하면 정주이면서 신강하거든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유금이 어쨌거나 일지가 용신이에요. 비록 이렇게 이 묘목 때문에 기스가 가긴 했지만. 근데 이제 이 원국 안에서 이미 충이 4개가 났어요. 정계충, 묘유충. 그러니까 이미 이거 자체가 살짝 살이 떨리는데 계해 대운이 되면서 충이 2개가 더 늘어나서 6개가 됐습니다. 또 정계충이 늘어났으니까요. 계산도 힘들겠더라고. 근데 정유년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또 충이 4개가 더 늘어나서 충이 10개가 됐어요. 그럼 작년에 진짜 정신 없으셨겠네요. 이거는 사실은 국가 비상사태에 줘요. 계엄령 선포해야 되나요? 긴급 재난 문자. 보통 이제 충이 한 원국에서 오히려 3개 정도 4개일 때는 굉장히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5개 정도가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의 국민이 되는 거죠. 엉망진창이네요. 아니 엉망진창이나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진짜 뭘 알 수가 없겠네요. 도대체 이 국경선이 언제 없어지고 언제 인수합병되고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어디가 좋은 건지를 결정할 수가 없고. 그 저놈이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적이고 또 이게 내 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더 나가고. 사실은 이럴 때는 뭘 선택하고 움직이면 사실 안 됩니다. 선생님 충이 많다는 거는 주로 막 불확실하다, 혼란스럽다라고 네, 생각하나요? 그렇죠. 에너지가 엄청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증가한 거예요. 충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불확실하다는. 왜냐하면 이렇게 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 이런 사람이 제일 피곤한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충이 활성화되면 굉장히 에너제틱해집니다. 인생이 스펙타클해지죠. 그렇죠. 스펙타클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매력도 가지게 되고 또 재물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만 이렇게 간신히 버는 사람이 갑자기 한 달에 3천만 원 벌 수 있게 되는 이런 힘이 될 수 있는 게 충이거든요. 3천만 원 이럴 수 있겠네. 그렇죠.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네, 막 그냥 막 천함 동서들 돈까지 다 해먹을 수도 있는 게 또한 이제. 근데 인생은 어차피 한 방이잖아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 인생 그런 자세로 사시는군요. 부디 그렇죠. 청취자분들이 좀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얼마나 따분해 그렇게 사는 거. 나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까지 게으르고 인생 한 방으로 사시는 분 어디에 이야기했습니다. 상담하러 갔는데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어디 있어요? 근데 막 인생은 한 방이야. 인생 한 방이야. 뭐. 네, 말씀 계속 해주시죠. 그런데 이제 이 충이 너무 과다해지면 이분처럼 사실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무엇인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나. 사실 그 이분이 발단이 시작된 것이요. 네. 어머니가 사고를 치시면서부터 일단 이분에게는 인성 어머니가 기구신인데 이 어머니가 사고 치실 때가 또 십몇 년 또 묘목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 유금을 박살냈습니다. 사쟁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많은 재물상의 손실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의 어떤 계기가요. 뭐가 안 될 때는 자꾸 이렇게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복은 쌍으로 안 와도 화는 꼭 세트로 온다고. 엎친 데 덮치죠.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그때 충남에 있다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이게 그렇지 썩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그러니까 운이 안 좋으니까 자꾸 안 좋은 그럼 제주도가 안 좋은 거예요? 네, 왜냐면요. 지금 가뜩이나 이 사실 수의 기운은 이분에게는 그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꼭 수의 기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뒤섞여 있거든요. 화살이라서 그런가? 네. 안 좋네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수대운 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줄 수 있죠. 일단 그래서 벗어났으니까. 근데 이분은 뭐 지나가니까 얘기하는 게 제일 싫어하지만요. 저는 충남에서 버티셔야 됐다고 봅니다. 그 집 충남 토니까. 그리고 집도 거기서 사셨으면 아마 요즘 사실 막 집값들이 많이 오르는데 저도 손해 보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제대로 해서 집을 사실 무리하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셨는데 만약 그때 저한테 물어봤으면 저는 그냥 전세를 살아라. 언제 또 다시 육지로 올지 모르니까. 이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하자 추성이어서 그 집을 팔려고 하자 보수를 하려고 대출을 1억 5천을 더 받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월세에 있으시고 집도 수리가 안 됐어요. 엎친 데 덮치고 더 망가졌다고 했죠. 그 이상한 업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럴 때는 굉장히 이제 다른 분들의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타산지석을 삼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운이 확 그 대운 자체가 위태롭고 충이 막 만발하고 이럴 때는 무조건 이렇게 표면적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건두 선수가 코너를 몰릴 때 크라우칭이라 그래서 몸을 확 움츠리잖아요. 표면적을 줄이는 거거든요. 뭐 맞을 때를 줄이는 겁니다. 어차피 맞는 거. 데미지를 드립자. 근데 지금 이분은 완전 거꾸로 하셨어요. 뭘 많이 아주 그냥 아주 매를 버신 거죠. 팔 벌리고 있었네요. 아이 막 거기다 해외도 나갔다 오시고 거기다 자녀분도 또 태어나셨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그나마 정말 죽지 않은 돌고래가 되신 것은 이 자녀분 안에도 경금이 통근해 있고 첫째도 통근해 있고 둘째는 신금 이제 유금이 이 집안이 완전히 자신의 수호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내분이 정묘일주인데 아내분은요? 아내분도 마찬가지죠. 경금, 신금. 이 경금 정제가 통근해 있죠. 그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내분이 정사년, 무신월, 정묘일, 경자시이고 첫째가 아드님이고 무자년, 경신월, 정해일, 신축시 그리고 얼마 전에 태어난 둘째가 여하고요. 정유년, 임자월, 기사월, 신미시입니다. 저는 이 둘째가 이제 제가 볼 때 둘째 이번에 그 힘든 정년에 들은 둘째가 복덩이라고 봅니다. 이분에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은 이제 정말 자신의 수호 세력들로 이분이 지금 거의
힘들 때 소신이 또 왔네요. 이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 정말 참 행복한 일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스스로 말하신 대로 치명적인 충격은 아니다. 네. 그나마 견디셨구나. 사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굉장히 좀 치명타를 맞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마음은 정말 죽고 싶었다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움직여서는 안 될 때 자꾸 안 되니까 더 움직일수록 네. 이제 수렁에 빠져드는 원칙과 같은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제주도의 그러니까 제주도 발령을 받기 위해서도 네. 뭐 한 2년 동안 계속 시도를 했는데 그때 회사 다닌 지 한 11년 만에 처음으로 그만두고 싶었다고 네. 막 부조리와 그 비합리적인 어떤 것들이 많으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그게 화가 돼서 돌아오는 네.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정권을 만약에 굳이 정말 좀 이렇게 식솔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최근을 가시더라도 광주, 전라남도 광주 같은 데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너무 내려가셨어. 참 이게 그것도 이제 공기업에 공기업. 계시니까 쉽게 옮기기도 쉽지 않죠. 네. 어찌됐든 뭐 좀 운이 안 좋아지면서 제주도로 이렇게 옮기시고 또 그때 또 제주도 가는 게 좀 유행이었거든요. 그때는 네. 인기가 좋았죠. 네. 제주도 이제 좀 살기 좋을 것 같고 뭐 근데 제주도 좀 있어봤는데 네. 저는 너무 안 맞더라고요. 특히 이제 바람이 그냥 보통의 뭐 이렇게 추운 거는 그런데 바람이 불면서 추우면 정말 꿈쩍하게 제가 또 정묘일주라서 게으른 것에 대해서는 뭐 정말 일가견이 저도 있는 사람인데 바람까지 불어가니까 그때 딱 저는 사주 보는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완전 풍전등화구나 내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자연을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도 이상하게 제주도에선 나는 여기서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딱 참 들어서 다 다르네요. 예, 뭐 그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예, 저는 정말. 3일째부터 안 좋습니다. 네. 선생님 수는 안 돼요, 선생님. 수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올라와 버렸는데 이분도 이제 사실은 이 와이프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남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사실은 이 세 명 모두가 제주도라는 풍토가 저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회가 되시면 약간 터전을 좀 바꾸는 걸 한번 또 다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아직 계대운이 또 좀 남아 있고 하니 좀 그럼 집을 파는 거 집을 파는 걸 물어보셨는데요. 근데 올해 뭐 팔면 안 됩니다. 오늘 팔리지도 않을 거고요. 네. 엄청난 손해를 보실 것 같아요. 이 무술년이 별 좋지가 않아요 이분한테. 내년 기해년이 될 때까지 좀 버텨야 됩니다. 크라우칭하고 있어야겠네. 네. 제주도에서요? 네. 일단은 준비 작업은 계속해서 뭐 준비 작업만 지금은 이제 밑 작업만 하고 희토가 들어왔을 때 이분에게는 진짜 좋은 거예요. 식신이. 이 무토는 무게합화가 돼서 어쩌면 정유년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안 되는데. 왜냐면 무게합화, 묘술합화 네. 전부 희신이 다 기신이 되는 해입니다. 아이고. 근데 또 사람이 알고 힘든 거랑 모르고 힘든 거랑 그렇죠. 다르니까. 네. 네, 이제는 정확히 아셨으니까. 근데 기토는 굉장히 좋은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올해 말고 내년 상반기에 잽싸게 모든 걸 또 트는 기운이 오지 않을까. 그럼 지금 건강 쪽으로도 좀 이제 명식 자체가 차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질병도 있으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원래 이제 묘목이 그 병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자꾸 이제 유금을 이제 건드니까 장생지를 자꾸 건드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강 문제와 관련돼서 딱히 특별하게 어디가 아프다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잔병이 좀 많을 수 있는 건 명확한데 이제 그 이 충이라는 어떤 관념을 좀 운전에 좀 그 운전을 우리가 오래 하면 한 3시간 4시간 신경을 곤두세워서 사실은 아무 뭐 운전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오는 차, 뒤에서 오는 차, 뭐 앞에 뭐 정지하는 거 이런 거 다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전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피곤하고 네. 막 여기저기 막 뻐근하고 막 이러듯이 좀 이분이 사주적으로 이런 충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 충돌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까 보통의 사람보다 훨씬 더 긴장감 있게 운전 이게 이분이 마지막에 뭐 운명은 운전한다 뭐 강원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셨듯이 네네. 운전을 좀 보통의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하고 계신 거죠. 엄청 필요하시구나.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 충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운전을 좀 피곤하게 한다 그럴까? 보통의 사람보다 훨씬 더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좀 속력을 줄여보는 게 어떻겠느냐거든요. 그럼 운동력을 좀 떨어뜨려라 이런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을 좀 줄이거나 그러니까 잘하는 건 맞아도 네. 그게 그러니까 너 운전 잘해. 근데 자기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옆에서는 편할지 몰라도. 그래서 좀 일을 좀 줄이고 동시에 이분이 이제 또 생각이 굉장히 많이 네네. 그 앞서 있는 이제 편인들의 고유한 특징들이 원래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육체적인 에너지를 쓰는 어떤 일들이 꼭 사람을 몸을 병들게 한다라기보다는 사실 정신적인 게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생각을 줄여야 되는데 생각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네, 그래서 전에 이제 그 배드민턴 2년 동안 열심히 치셨다고 네네. 하신 것이 저는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또 뭐 그러니까 좋으셨다고. 운동도 이렇게 뭐 역기를 들거나 기구를 드는 거 말고요. 그것도 이런 배드민턴이나 탁구 약간 레포츠 같은 느낌이 있는 것들. 탁구 뭐 테니스 해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이런 운동으로 육체를 좀 단련하면서 또 운동하면서 또 생각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니까 따라가죠. 힘들더라도 네. 지금 이런 어떤 것들을 꾸준히 계속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부서를 옮기기 전까지는 네. 그래도 배드민턴도 치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둘째도 또 네, 네. 예, 이렇게 네. 되고 막 네.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승진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셨는데 네. 다시 부서를 옮기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업무량도 엄청 많아지니까 많아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 뭐 둘째가 태어나도 이쁘긴 한데 힘들고 네. 뭐 체력도 더 떨어지고 네, 하신 네, 거잖아요. 그럼 좀 다시 이제 좀 일이 적은 부서로 네. 지금 승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있는 에너지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시니까 네, 그런 걸 목적- 근데 그런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뭐 네. 자기가 회사 회장이 아닌다며. 그러게요. 뭐 회장도 마음대로 안 될 텐데요. 예. 근데 저는 방금 지산 선생님 하신 말 중요하다고 봐요. 네.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분은 좀 신강한 쪽에 속하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네. 전 그것도 안 되면 저는 또 제주도 계실 때요. 좀 하루에 한 20분 정도 이상씩은 맨발로 땅과 지기를 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냥 막 굳이 나 이제 운동하기도 지치다 그러면 맨 땅에 그냥 맨발을 대고 벤치 같은 데 앉아서 네. 한 20분 동안 멍하니 앉아 있는 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땅과 이제 이 통전을 하는 거죠. 네. 예. 이제 지기를 이제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네.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네. 그리고 이분한테는 좀 아까도 말했지만 게으름이 필요하다. 너무 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네. 움직이지 마라. 좀 최대한 늦잠 자고.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제일 마지막에 일단 타고난 게으름을 벗어나야 하는데 어떻게든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 제가 저는- 자르려다가 벗지 마라. 혹시나서 네.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이분은 이런 분들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막 이래 설치고 이러면요, 네. 진짜 완전히 정말 원기가 쭉쭉 빠져나갑니다. 그 셀프 시공인가 뭐 하시려고 네, 하다가 그런 거 그래 그런 걸 왜 합니까?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네, 그냥 하지 마세요. 저도 해봤거든요. 돈 더 들고요. 몸 축나고 사람들하고 완전히 관계 다 망가지고. 저도 제 가게일 때 돈 아끼려고 셀프 시공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난데 후에 역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사실은 그 인테리어 전문가가 정말 나한테 이렇게 저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선의해서. 자기한테 500만 원만 주면 자기 다 해주겠다는데 그 500만 원이 아까워서 내가 하다가 아유 정말 한 2천만 원 손해 봤어요. 식신의 게으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마워 하고 그냥 그러게요.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들 자체가 예. 이 난조인 거죠, 난조. 선생님 이게 그럼 정유일주 여서가 아니라 이분한테 특화된 거죠, 사주적으로. 이 대운에서 예. 지금 이제 난조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대로 좀 게으르게 사시고. 오히려 이런 건 어떨까요? 그 지금 가족들이 금기운들을 깨끗한 금기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셀프 시공하고 일에 몰두할 시간에 가족들이랑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말 하려고 합니다. 가족들과의 스킨십을 많이 가지고 부인하고 또 많이 하시고. 네? 부인하고 많이 해라고. 스킨십. 네. 뭘 들은 거야? 못 생각한 건데. 정확히네. 되게 뭐랄까 되게 어려운 조언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올해 무술년을 조금 기대는 하셨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힘든 해가 될 것 같지만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하셨으니까 이럴 때는 진짜 가족들 그 얼마나 귀여워요. 이제 아이들의 나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둘째 딸은 진짜 귀여울 텐데. 그래서 이 가족의 품 그림자 뒤로 숨는 게 중요하다 이럴 때는. 이럴 때 이제 이분이 가족하고의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다 잃는 거예요. 신강한 사람들은 가족이 특히 자식과의 유대가 자식과 마누라와의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게을러도. 마음속에 강원을 품고 살아라 이런 말이 거대한 게으름의 원형. 다들 가슴속에 강원 한 번 품고 살아야 돼. 하지만 이혼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러게요. 그것도 있네요. 그건 빼고. 걸러 들으시고요. 어떻게 좀 마음이 정리가 되시는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해서 너무 복잡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여유도 좀 가지시고 가족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을 하나 해드리면 좀 먹는 것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걸 좀 드셔야 되나요? 나 좀 이제 잘하지? 좀 좋은 당분, 그러니까 조청이나 꿀 같은 거. 이분 일단 조청 이런 당분이 들어가야 뇌가 평화로워지거든요. 좋은 당분, 그러니까 그 쓰레기 같은 당분들은 드시지 저희 마시고. 딴지마켓에 팔고 있습니다. 좋은 당분을 좀 섭취를 쭉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소뼈를 고운 거, 이런 이제 원기가 많이 떨어져 계시니까. 소뼈와 함께 김치를. 아니 김치는 안 돼요? 아니에요. 김치죠, 그렇죠. 김치 깍두기. 진짜 이런 걸로 하산해야겠어. 이렇게. 그리고 저 제주도에 많이 계시니까 등 푸른 생선들을 좀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밥을 좀 현미나 율무 같은 것들 좀 섞어서. 현미 율무. 이런 분들이 소화까지 안 되면요, 이게 모든 게 다 절단납니다. 느긋하게 드시고 느긋하게 자고 느긋하게 일하고. 더 게으러지셔야 되겠네요. 딴지마켓에서 이제 발효푸드 잡곡도 사 드시고. 조청도 잡곡도 팔죠. 엠푸드 건강 잡곡이라고 팝니다. 과메기 같은 것도. 아니 왜 광고가 안 들어오나.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그러게요. 마케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남 탓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특히나 그 또 흙의 기운, 땅을 밟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시고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좀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드렸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뿌듯하네요. 이렇게 좀 신강한 정유일주 대표 사연을 가지고 정유일주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근데 강프로님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목 컨디션만 빼고. 뭐 뭔가 이 되게 예전에 어떤 그 하이를 찍으셨을 때만큼이나 술년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제 생애 최고의 해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해가 선생님 좋으신. 무술년까지는 선생님과 꼭 함께 해야 되겠네요. 이제 요즘에 좀 힘들어가지고 좀 마음이 이랬는데 존경합니다, 선생님. 너도 좋은 거 아니야?
나는 나쁘진 않아. 네. 그래? 나 한신이기 때문에 네. 나쁘진 않고요. 저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쁜 것 같아. 지금 애기가 나올 건데 나쁘다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연말 연초는 나빴어. 네. 그냥 액땜이다 그건 아직 생각하시고 정유년이기 때문에. 예. 일단 1부를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이따 또 2부를 녹음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예, 어쨌건 일주일 뒤에 저희는 돌아올 거고요. 네. 전후 2편으로 네. 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는 거 먹고 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